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기업 이야기 IBM 몰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IBM이 이제 몰락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사실 2021년 1분기 초에 제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방문자들이 좀 뜸하다가 최근에 이제 IBM이 두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이제 따로 떼어내서 이제 새롭게 상장을 시켰는데 그게 이틀 만에 마이너스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블로그에 그 IBM 관련 글을 찾아오는 그런 방문자들이 숫자가 아주 빠르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IBM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IBM 몰락의 시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결정적인 원인은 그 under investment하고 이제 missed opportunity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하지 않았고 해야 되는데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크게 봐서 이제 모바일 혁명이라는 것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큰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것이죠. 1993년 당시에 이제 그때도 사실은 IBM이 그 PC의 등장으로 굉장한 위기에 빠졌죠. 그때 이제 구원투수로 온 사람이 과자 만들던 그 RJR 나비스코 대표이사를 하던 그 루 걸스트너라는 분이에요. 다트머스 칼리지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나온 다음에 맥킨지에 합류해서 그 맥킨지에서 아주 스타급 컨설턴트였죠. 그리고 이제 과자회사 CEO로 갔다가 사실 이 컴퓨터라든지 IT 서비스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IBM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여론은요, IBM을 4개 사업부로 쪼개서 이제 분사를 시키자는 게 그 대세였거든요. 근데 이 거스트너 사장은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략적 혁신을 해서 메인프레임 만들고 뭐 미드프레임 만들고 이런 컴퓨터 제조에서 납품하던 그런 사업에서 서비스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과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신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뒤로 한 10년 넘게 잘 나갔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2002년인가 물러나요. 물러나면서 내부자 승진을 시키죠. 샘 파미사노라는 분인데 이 내부에서 말 잘 듣는 강아지 같은 사람을 이제 후임자로 선택을 한 뒤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상 유지거든요. 예, 현상 유지만 잘하고 재무적 성과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주주들이 있는 그 이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지표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2010년에는 급기야 그 EPS 주당 순이익을 당시 주당 10달러 정도였는데 이거를 5년 만에 그러니까 2015년까지 주당 20달러로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가 EPS 주당 순이익이니까 뭐 R&D에도 지출을 하지 않고 CAPEX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직원도 많이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을 흔히 내보낸다고 하면은 좋은 직원만 남고 바람직하지 않은 직원은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직원들이 더 많이 나가고 그 인간관계에 좀 유능한 그런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더 남게 되죠.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심하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제가 2000년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잘 나간다는 기업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corporate center에 그러니까 그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회사 그 한국 회사가 파트너 회사 또는 협력 회사로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가 하나는 GE고 하나는 IBM이에요. 그래서 IBM의 특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죠. 예, 그 반도체 사업부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GE하고는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경영
경영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경영 혁신 기법 이런 거에서 좀 협력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인사팀끼리도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GE에서 하고 있던 혁신 기법이라고 하는 무슨 블랙벨트 그 이름이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블랙벨트, 그린벨트 따는 것이 아주 열풍이 불었었죠 한때는. 그리고 GE의 이제 잭 웰치가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사실 GE가 최고의 어떤 그런 명성을 누리고 있던 때였는데, 아무튼 그 G 본사도 제가 여러 번 가봤고, 저 G의 그뭐 기업 교육을 한다는 그 뉴욕주 북쪽에 있는 그 캠퍼스도 제가 여러 번 가봤고, IBM 본사 뉴욕 어, 뉴욕 바깥쪽에 있는 그 아르몽크에 있는 IBM 본사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두 군데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굉장히 조용해요. 사람들이 별 말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론 면적이 굉장히 넓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 무슨 그들만의 세상,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 굉장히 차단되어 있으면서 아주 조용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말 수가 없고 아주 조용하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아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오래된 대기업들의 특징이 썩은 물이 많이 고인다는 것이죠. 자, 다시 IBM 재무 성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2011년에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의 투자 지주 회사죠. 이 회사가 당시 돈으로 그 미국 달러로 11빌리온을 IBM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은 배당을 늘린다니까, 주당 순이익을 2배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제 투자를, 당시 돈으로 11빌리온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2017년에 전량을 다 매도하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그럼 주당 순이익이 과연 주당 20불까지 올랐느냐? 천만의 말씀. 주당 6달러까지 추락을 하면서 기업 전체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2017년부터 지금 2021년 10월까지 IBM의 주가 흐름이에요. 예, 뭐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IBM 주가가 지금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9.75%요. 그 다음에 이제 그토록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주당 순이익도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IBM의 이제 1991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IBM의 이제 주당 순이익 EPS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정점을 이루었던 때가 2014년, 13년, 14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11년에 주당 20달러까지 EPS를 주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EPS가 최고로 많이 이제 올랐을 때가 그 2014년, 15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버크셔 해스웨이가 2017년에 팔고 나갑니다. 자, 이번 차트는요, 차트가 이제 라인이 세 개가 있는데, 파란색 제일 위쪽에 있는 라인이 IBM의 그 총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초록색이 주당 순이익 EPS고요. Y축에서 오른쪽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라인이 이제 왼쪽 Y축의 왼쪽 스케일로 보셔야 되는데, 그 그로스 프로핏이에요. 그로스 프로핏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영업 이익이 아니고 그냥 전체 총 이익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이죠. 자, 이걸 보면은 2013년 빨간 선으로 있는 데를 기점으로 봤을 적에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IBM의 그 피크아웃을 보여주는 해죠. 그래서 2013년 전까지 피크를 찍다가 수익성 면에서 피크를 찍다가 이제 꺾인 건데,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로스 프로핏은 이미 2009년 정도에 피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 계속 이제 그동안에 조금 오를 수 있었고 매출액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위칭 코스트가 크니까, 그러니까 IBM으로부터 그동안에 계속 뭐 장기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계약을 했던 기업들이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IBM에 끌려갔던 것인데 2009년, 10년, 11년 그때부터 이제 아마존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또 그 CRM 같은 경우는 세일스포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빠르고 모듈화된 그런 비용 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IBM 고객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IBM은 뭐 왓슨 컴퓨팅이니 뭐 서밋이니 이런 뭐 얼토당토 않은 뭐 굉장히 어, 구험한 거창한 뭐 그런 뭐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고 실제로는 사실 모바일 혁명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혁명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죠. 그 트렌드에 올라타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R&D 예산과 이제 KPX 설비 투자 지출인데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IBM의 R&D가 이제 파란색 라인이고, 주황색이 이제 KPX 라인인데, 뭐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절대값으로 표시한 거니까 사실 이 시간이 이렇게 20년 넘게 시간 동안에 이렇게 쭉 평행선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은 퇴보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IBM이 뭐 이제 뭐 제조업도 아니고 서비스업이고 컨설팅업이고 뭐 그런데 설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 R&D 뭐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자, 다음 장에 보여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KPX나 R&D가 뭐 거의 비슷한 기간이죠. 1990년부터 20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특히 최근에 더 급격하게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많은 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IBM은 어디다 썼을까? KPX도 아니고 R&D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썼을까? 보니까 이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이 주식 바이백이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 돈을 썼고요. 주황색은 이제 배당에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주주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요. 한국의 시족 재벌 대기업들처럼 요리조리 그 꽃감 빼먹듯이 시족 재벌 패밀리들이 그렇게 훔쳐간 건 아니고 주주들 위해서 돈을 쓴 건 맞는데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할 때를 몰랐던 거죠. 몰랐다기보다도, 이제 머뭇거리다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있고, 그로스 프로핏이 있고,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고객들은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고 있으니까, 그게 영원히 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R&D나 투자에다가 돈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은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재무적인 기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로스 프로핏과 EPS 주당 순이익이 오르는 동안에 R&D와 KPX 투자가 추락을 했고요. 근데 그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한 교수가 최근에 쓴 논문에 따르면요, 미국 역사상 주주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기업들을 그분이 조사한 기업이 23,200개의 기업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토탈 밸류 크리에이션 차원에서 사상 다섯 번째로 많은 그 주주이익을 창출해낸 기업이 IBM이에요. 위대한 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추락과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요, 최고 경영자 후계자 선정에서 잘못된 그 인사이더들을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특히 오래된 대기업들일수록 자꾸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서 그 아웃사이더 시각으로 이렇게 자꾸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인사이더들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침몰의 길로 가는 것이죠. 뭐 IBM뿐만 아니라 GE도 사실 똑같이 잭 웰치가 물러난 뒤로 후임자를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그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뭐 거의 모든 커리어를 쌓은 제프 이멜트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제프 이멜트라는 사람이 한 일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뭐 구호를 앞세워서 여기저기 뭐
사업부를 다 떼어내고 자기가 이렇게 컸던 의료기 사업부랑 뭐 항공기 엔진 사업부, 뭐 발전 사업부 이 정도만 남기고 다 처분하고 재무적인 성과로만 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추락을 했죠. 하지만 그 제프 이멜트라는 사람도 뭐 물러날 때까지는 잭 웰치 못지 않은 위대한 경영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안으로부터 이제 골마 들어가고 있던 것이죠. IBM 역시 그 루 거스트너라는 아주 탁월한 분이 이제 물러나고 그분은 이제 2002년인가 물러나고 칼라일 그룹이라고 이 사모펀드의 회장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역시 인사이더로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샘 팔미사노라는 분인데, 그리고 이분도 한 10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게 또 인사이더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지니 로메티라는 여자분인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그 20년 동안 IBM을 말아먹은 주인공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역시 이제 후계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시가총액 기준 1위 기업은 1995년에 그 당시 메모리 반도체 폭락으로 회사가 넘어갈 뻔한 정도로 위태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광호 당시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발탁한 사람은 윤종영이라는 분이죠. 정말 위대한 탁월한 경영자이고 국내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그건 이제 그룹 회장보다 더 빛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재무나 인사팀 같은 그 또라이들이 윤종영 부회장을 그렇게 그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그렇게 좀 억누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윤종영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 저펜 사장이었고, 그 전에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로 입사를 했다가 1980년대 중반인가 그 인도네시아에 그 전자레인지 공장을 설립하는 건을 가지고 당시 이병철 회장이랑 그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현대전자로 갔다가 거기서도 안 맞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네덜란드의 필립스에 가서 좀 일하다가 또 관두고 MIT의 그 Executive MBA로 유학을 가서 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삼성전자로 재입사를 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10년 가까이 외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의 시각에서 인사이드를 볼 수 있는 그 외부자 시각을 길렀던 것이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뭐 다시 이제 후계자 선정 얘기로 돌아가서 아웃사이더 시각을 갖지 않은 내부자들이 계속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면은 그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기업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는 이제 IBM의 몰락 이야기였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주제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